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응답을 해볼게요. 한 구독자분께서 본인이 미국의 제약회사에 약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들어가면 연봉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학 박사에다가 플러스 MBA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주변의 조언을 들어보시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연봉은요, 연봉을 알 수 있는 미국 홈페이지가 있어요. 미국의 직장의 연봉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크게 저는 두 개를 쓰는데, 참고로 제가 그 웹사이트 홍보해 주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이직을 할 때 연봉을 측정할 때 내가 제대로 연봉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쓰는 거는 glassdoor.com이라고, 유리문, 그걸 영어로 하면 되죠. 유리, GLASS, 문, DOOR, glassdoor.com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 그리고 직급을 서치해 보시면 연봉이 나옵니다. 연봉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평균적인 연봉도 나오고 아웃라이어도 나와요. 그 회사나 아니면 교수 연봉도 나와요. 학교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직급, 교수도 직급 있죠. 신임 교수가 있고 중견 교수가 있고 직급 있어요. 교수도. 그래서 교수 직급 혹은 회사 직급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연봉도 나오고 적게 받았을 경우 그런 아웃라이어에 대한 정보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페이사라는 데가 있어요. PAYSA, 페이사.com. 여기서도 본인이 가고 싶은 그런 회사와 그런 걸 검색해 보면 연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본인의 연봉을 측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국의 조직의 연봉 체계랑 미국 조직의 연봉 체계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흔히 경력, 연차, 나이가 거의, 그리고 학위, 그게 거의 연봉을 결정해요. 그래서 대충 그 사람이 박사냐 아니냐, 석사냐 아니냐, 학위가 있냐 없냐, 그리고 경력이 몇 년이냐, 이런 거 가지고 거의 연봉이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비슷하면 대부분 연봉이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 회사들에서 이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언론에 그런 기사를 많이 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연봉 체계를 혁신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연봉을 다르게 받는다라고 한국 기업들이 막 홍보를 하지만 미국 회사들이 연봉을 다르게 주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아주 조금 변이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산 제 필터로 한국을 보면은 결국엔 나이 가지고 연봉이 다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위 가지고 연봉이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을 때 뭔가 남과 다른 게 매우 작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버티면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한국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연차에 따른 연봉이 결정되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한국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 문화의 어떤 한 형태로서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정말 실력제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 마친 지 6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박사 마치고 미국에 거의 초봉 수준으로 박사 연봉을 받았을 때 13만 5천 불 정도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차례 뭐 회사를 좀 옮겼고요. 이직을 거듭해서 지금은 제 연봉이 25만 불입니다. 25만 불이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는 참고로 저는 지금 미국에서 제가 속한 업계 쪽으로 전 세계 랭킹 5위 정도 하는 그런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박사 마친 지 저랑 비슷한 시점에서 박사를 마쳤어요. 그 친구도 한국인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박사를 마친 지 저랑 비슷한 시기가 됐었고, 그 친구는 미국에서 랭킹 업계 쪽으로 랭킹 2위 정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소위 말한 네임밸류가 있는 미국 대기업에 다녀요. 근데 그 친구 연봉은 뭐 서로 친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선 서로 연봉 얘기 잘 안 하는데 워낙 친하니까 그 친구가 먼저 연봉 물어보더라고요. 서로 연봉 까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12만 5천 불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히 인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금액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연봉 25만 불 받게 된 이후에 그 친구한테 제 연봉을 얘기 안 했어요. 되게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박사 마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둘이 연봉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제가 13만 5천 불 받을 때 그 친구가 12만 5천 불 받았으니까 뭐 한 연봉 10,000불 차이니까 하지만 그때도 그 친구는 자기가 좀 연봉 못 받은 것 같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비해서 많이 못 받은 것 같다고 약간 투덜투덜 거렸는데 그때 그 친구가 워낙 실망하는 눈이 보여서 제가 그 뒤로는 연봉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이제 다른 회사를 이직해서 연봉 협상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리어 패스를 걸으면서 되게 희귀한 기술들을 계속 손에 넣으려고 매우 애를 썼죠, 저도. 그래서 지금 제 연봉이 25만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연봉, 그 친구한테 저도 친하지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기하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요, 정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연봉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 딱히 대단한 게 아니면은 그냥 연봉 못 받는 거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희귀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이다 하면 연봉을 많이 받는 거예요. 미국은 철저하게 시장의 룰에 의해서 연봉 결정 나고요. 또 어딘가에 또 찾아보면 저보다 연봉 많이 받고 있는 인간이 있어서 제가 또 배합할 인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직장인들은 서로 연봉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무리 친해도. 왜 그러냐면 결국 까보면 되게 배 아파요. 한국은 까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뭐 박사고 뭐 대기업 다닌 지 뭐 5년 됐으면 연봉이 이 정도고, 뭐 10년 됐으면 연봉이 이 정도, 비슷비슷해요. 뭐 한국 언론에서 아무리 뭐 한국 대기업들이 요즘 뭐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을 다르게 한다 해도 그 조금 다른 거예요. 뭐 그냥 뭐 한 10몇 %, 뭐 이 정도 다른 거지. 막 미국처럼 이렇게 막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그만큼 자본주의의 냉혹한 룰이 지배하는 곳이고 정말 승자 독식의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능력이 뛰어나면 미국에 오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한국은 사실 나이와 뭐 그런 학벌, 학력의 울타리에서 본인의 연봉이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문화인데 미국은요 철저하게 정글이에요. 여기는 그냥 강자가 대접받고 뭐 그런 정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미국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본인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실력이 그냥 별로다 그러면 한국에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국은 나이가 차고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짬이 차면 대접해 주는 게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짬밥 문화가 아니에요. 무조건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구독자분 질문에 돌아가면요, 제가 뭐 약학 박사를 따고 미국의 제약회사를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셨죠. 약학 박사에다가 뭐 MBA까지 따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근데
사실 그거는요,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요, 뭐 학위가 뭐가 있다고 해서 연봉은 이만큼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찾아보세요. 어떤 쪽이 미국에서 대접을 잘 받을지, 그런 걸 본인이 정말 발품을 팔아야 돼요. 같은 박사라고 같은 박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MBA 있고 없고, MBA가 있다고 해서 연봉을 물론 더 받는 경향은 있겠지만 얼마나 더 받을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는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봉을 잘 받게 된 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매우 희귀한 아이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들 대부분 뭐 꿈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뭐 자동차 엔진을 연구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계공학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 전공은 뭐냐면요, 저는 컴퓨테이셔널 미케닉스라는 걸 전공했어요. 뭐냐면요, 기계를 실제로 다루지 않고 가상현실이나 뭐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계를 그런 3차원 가상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게 작동했을 때 어떻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지 뭐 그런 거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저는 그 적용 분야를 바이오, 즉 의료 장비 쪽 혹은 인체 쪽으로 제가 박사 때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전공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거 하는 사람 좀 많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펀드 받기가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수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박사하면서 펀드 걱정 안 했어요. 안 했고 석사 때도 심지어 저는 펀드를 받았죠. 그래서 석박사 하면서 펀드 걱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희귀한 전공이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 저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펀드를 잘 받았죠.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한인 유학생 형들 중에서 펀드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미국 이공계 쪽으로 박사 가면 펀드 웬만하면 다 받는다라는 말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펀드를 못 받는 분들도 꽤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뭘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본인의 장학금 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교수가 되든 뭐 미국 대기업을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미국 대학교들이 미국 교수들에게 다른 연봉을 지급하고, 그리고 미국 대기업들이 그런 직원들에게 다른 연봉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직장 동료 중에 한국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박사 출신이 아니시고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이민 오셨어요. 뭐 초등학교 때쯤에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서 학부만 나오고 대학교만 나오고 그 회사에 취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첫 직장으로 취업을 하셔서 그 회사만 거의 한 20몇 년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셨는데, 근데 저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항상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서로 연봉을 궁금해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 서로 연봉을 안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괜히 막 연봉을 서로 막 캐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연봉을 그분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먼저 막 자기 연봉 얘기하면서 약간 막 자랑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연봉이 지금 거의 한 뭐 10만 불 가까이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속으로 듣고 내 연봉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연봉을 13만 5천 불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 회사 한 20년 다녔는데 연봉이 10만 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박사 마치고 이제 그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신입인데 연봉이 13만 5천 불이니까, 그분이 또 들으면 이제 그분이 약간 자랑하는 듯이 자기 연봉을 얘기했는데, 제 연봉을 들으면 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저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얼버무리면서 제 연봉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처럼 이제 미국이라는 곳은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사라고 해서 회사에서 막 저를 우대하고 연봉을 더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제가 박사기 때문에 연봉을 그때 그렇게 받았던 게 아니라요. 제가 박사 때 공부했던 뭔가 그 기술이 그 회사에 13만 5천 불어치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연봉이 25만 불인 거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저를 그렇게 가치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요즘 제가 이제 인터넷 개인 방송 보면요, 뭐 실리콘밸리를 주제로 막 내가 실리콘밸리에 있어봤다 하는 그런 썰 푸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실리콘밸리 절대 오지 마세요. 여기는 정말 물가가 비싸고 연봉 많이 받아도 남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 인사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지역 물가를 고려해서 연봉을 책정합니다. 즉 연봉 마이너스 그 동네 생활비를 뺀 알짜배기 금액으로 그 사람 연봉을 책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자기가 실리콘밸리 산다고 하면서 실리콘밸리 연봉은 많지만 생활비가 비싸서 남는 게 없어요, 절대 오지 마세요, 여기 오면 다 적자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다니는 회사 인사과에서 B급이나 C급 인재로 책정되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실리콘밸리에 A급 인재로 책정되신 분들은 잘 살아요. 되게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 여유 있어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